차교수 고급 물리학 2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61번째 시간이죠. 지금 조화진동자 문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원 조화진동자와 수소 원자의 지름 방정식 두 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유값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이용됐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결코 간단한 방법이 아니었죠. 오늘은 1차원 조화진동자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이를 구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산자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차원 조화진동자의 연산자 방법을 아마 몇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연산자 방법 중에서 레이징 오퍼레이터와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 것까지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이징 오퍼레이터와 로어링 오퍼레이터는 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 각운동량을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조화진동자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뉴턴역학에서 조화진동자의 이름에서부터 왔습니다. 뉴턴역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항상 기본 법칙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과 똑같은 법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랬을 때 조화진동자는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찰이 없는 면 위에 용수철이 있고 거기에 연결된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X만큼 이동시키면 변이가 X만큼 이동시키면 그때 작용하는 힘이 X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변이에 비례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탄성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데 이때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랬을 때 탄성력 힘이 마이너스 kx로 주어지면 이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2분의 1 kx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저 fx짜리에다 뭘 집어넣어요? 탄성력을 집어넣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떤 모양의 미분방정식이 되냐면 바로 이런 모양의 미분방정식이 되고 이때 요걸 바꾸면서 오메가 제곱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볼 것 같으면 어떤 풀이가 나옵니까? 바로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런 풀이가 나오죠. 이런 풀이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합니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랬을 때 여기서 오메가라고 놓은 것이 여기서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바로 각진동수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단순 조화 진동이 바로 뭐냐면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처럼 변하는 운동 또는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 이게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이고 이 단순 조화 진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그런 물체를 조화진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조화진동자는 무엇이냐? 양자역학에서도 조화진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양자역학에서 그 대상 물체가 단순 조화진동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방정식이 운동법칙이 바로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간에 의존하는 이제 운동법칙입니다. 이랬을 때 해밀토니안이 앞에 저걸로 주어지는데 해밀토니안의 고유값과 에너지 고유값과 에너지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함수를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고유값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뉴턴 역학에서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 아래에서 움직이는 양자역학의 시스템을 양자역학의 조화진동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양자역학의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때 K하고 오메가 자성의 관계도 여기서 우리 뉴턴 역학에서 했을 때하고 또
똑같은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때 오메가는 이제 단순 이 조화진동자의 양자역학 이제 문제를 풀 때 고유값 에너지를 표시하는 파라메타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화진동자의 해밀토니안은, 양자역학에서 조화진동자의 해밀토니안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2n분의 p제곱하고 저 v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되지요. 이때 물론 저기서 p나 x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산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진동자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은 여기다가 이 고유값 방정식에다가 여기 포텐셜 에너지에 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데, 이걸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조화진동자 문제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푼 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운동 방정식을 어디에서 대표했냐면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 거죠. 그래서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파동 함수에 대한 요거 XE가 바로 에너지 고유값이 2인 파동 함수 푸사의 EX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결과를, 이걸 풀어서 얻는 똑같은 결과를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밀토니안을 이제 앞으로 정의할 연산자 A와 A 대가로, 요 대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드 조인트 하는 거죠. 연산자에다가 어드 조인트 한 겁니다. 그 두 연산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산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산자 방법에서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다른 건 이용하지 않고, 물론 이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지만 다른 건 이용하지 않고 연산자 사이의 교환관계, 바로 X와 P, 이 위치 연산자와 운동량 연산자의 교환관계는 IH 바다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 A와 A 대가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위치 연산자와 운동량 연산자로 바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A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X하고 P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상수입니다. 그러면 A 대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대가 하면 여기에 숫자 있는 거 I는 컴플렉스 콘주게이션 하니까 마이너스 I로 바뀌고, X도 X 대가로 바뀌고, 근데 이런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들은 전부 허미시한 연산자죠. 그래서 X 대가는 X고 P 대가는 P니까 그대로 있고, 그래서 A하고 A 대가는 어떤 것만 다르냐면 저기 I 앞에 있는 것만 부호가 마이너스 I로 이제 바뀌는데, 그러면 이 연산자 A와 A 대가를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더니 문제가 아주 1차원 조화진동자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누가 처음 생각했냐면 우리 잘 아는 디렉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lever way due to 디렉. 디렉이 이제 시도한 아주 그 깜찍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디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세기 최고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폴 디렉은 영국 사람이죠. 1902년에 태어났으니까 20세기가 되면서 태어났네요. 그래서 뛰어난 물리적 통찰력과 수학적 능력을 겸비한 20세기 최고 물리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 1933년에 받았는데, 그때 1932년과 1933년 2년에 걸쳐서 양자역학의 수립에 공로를 세운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와 이 디렉이, 이 세 명이 양자역학 수립에 대한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디렉은 특히 슈레딩거나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수립한 양자역학은 비상대론적 이제 양자역학인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상대론적이면 안 된다. 모든 자연을 기술하는 이론은 상대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바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상대론적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바꾼 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디렉 방정식은 놀랍게도 반물질의 존재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디렉 방정식으로부터 반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뒤에 곧바로 실험으로 반입자가
관찰이 됐죠. 전자의 반입자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도 이 조화진동자에 대해서 이 아까 얘기한 연산자 방법이라든가 디렉 델타 함수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켓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양자역학을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를 수립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알려지기로는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나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학뿐 아니라 철학과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는 1차원 조화진동자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이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일반 풀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건 앞에서 다 공부한 것입니다. 이때요 푸사의 n과 요 이 n은 뭐냐면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값과 고유 함수죠. 그래서 바로 이거 시간의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것의 고유값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n 더하기 2분의 1 h 바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고 n은 0, 1, 2, 3, 4 이런 값을 갖죠. 그리고 이 n에 이게 2n이라면 이 n에 대응하는 고유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구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구한 거냐면 우리 그 고급 물리학 19번째 강의에서 이것들을 이제 구했었죠. 근데 이런 결과를 아주 클레버한 무슨 방법? 연산자 방법으로도 또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치 연산자와 선운동량 연산자의 교환 관계, XP의 교환 관계는 IH바다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기본 성질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는 건 우리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면, 이런 연산자 관계는 우리 어떻습니까? 연산자로 된 식은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기저를 정하고 기저에서 대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연산자 관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저를 정하든지 다 똑같은 결과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산자 관계식을 이제 증명하려면 한 기저를 하나 정해서 이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위치 기저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앞에서 이거 다 공부했으니까 위치 연산자, 선동 연산자의 교환 관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주게하고 뭐 여러 가지였죠.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이고 양자역학의 성질을 갖는 게 다 이거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거를 위치 기저에서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저에서 위치 연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치 변수를 쓰면 되죠. 그리고 선운동 연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H 바 dx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환 관계인데 여기에 미분 연산자가 있으니까 이 교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해놓고서 이 미분 연산자를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관계는 무엇이에요? 저 하나 두 개를 곱하고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요거 무슨 계산이나 마찬가지냐면 여기다가 x 곱하기 마이너스 IH 바 dx분의 d하고 fx의 요건 뭐냐면 fx를 x로 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하고 fx를 미분할 것 같으면 요거 두 개를 미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거는 그대로 미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건 요걸 미분한 것이니까 요건 두 항이 되죠. 그래서 요거 처음에 x를 미분하면 요게 나오고 두 번째 걸 미분하면 요게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죠. 똑같은 것이죠. 부호만 반대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거만 남았죠. 그러면 연산자 관계는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저 앞에 곱해준 요거만 빼고 요 앞에 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바로 X 연산자와 선운동량 연산자의 교환 관계는 IH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증명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환 관계를 연산자 방법에서는 이런 교환 관계를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간단한 자주 사용되는 식을 여기서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환 관계는 뭐였습니까? 두 연산자의 교환 관계는 처음에 A, B로 하고 빼기 BA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것입니까? 연산자라는 건 바로 반드시 상태 벡터에 적용하는데 요 A, B라고 하는 건 상태 벡터에 B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A를 적용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A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B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A, B 순서로 적용한 거하고 순서를 바꿔서 적용한 결과 사이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이 0이 된다고 하는 건 A와 B 두 교환관계 연산자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0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환관계하고 B와 A의 교환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BA는 BA 빼기 AB 해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AB 빼기 BA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AB의 교환관계가 된다. 그래서 교환관계 안에 있는 거에 순서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산자 앞에다가 이렇게 그 스칼라 상수를 곱해가지고 연산자 관계를 구할 수도 있죠. 이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A하고 베타 B의 교환관계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 A, 베타 B 빼기 베타 B, 알파 A 이렇게 될 텐데, 상수는 요 식에서 위치가 곱하는 위치가 인자가 순서가 상관없죠. 앞으로 다 빼도 좋죠. 그래서 요걸 다 앞으로 빼면 두 항에 모두 알파, 베타를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A와 B의 교환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 상수를 곱한 것의 교환관계는 상수는 그대로 앞으로 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두 연산자의 곱과 다른 연산자의 교환관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 연산자의 곱을 빼고 더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빼고 더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정리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AB와 C의 교환관계는 AB가 왼쪽에 있죠. 저걸 하나씩 앞으로 뺍니다. A를 빼는데 A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쭉 빼고 BC,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빼고 AC,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산자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요거 이렇게 해야지 되죠. 이거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두 번째 거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겠습니다. A하고 BC의 경우에 그것도 여기에 빼고 더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다 이렇게 빼고 더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바로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BC 이렇게 있으면 B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왼쪽으로 쭉 빼고 나머지 AC 해주고,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으로 쭉 빼고 AB 해주고, 이렇게 두 곱의 교환관계가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교환관계를 계산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A하고 A 대가라고 하는 연산자를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 연산자의 어떤 성질이 아주 중요하게 이용이 되냐면, A하고 A 대가의 교환관계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A는 이렇게 정의됐고 A 대가는 이렇게 정의됐고, 또 우리 앞으로 뭘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X하고 P의 교환관계는 IH바인 걸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A와 A 대가의 교환관계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 앞에 바로 이제 앞에 한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거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대가의 교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A를 이렇게 쓰고 여기에 A 대가를 이렇게 쓰죠. 이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 때 맨 앞에 두 개 이렇게 교환관계 씁니다. 근데 맨 앞에 상수는 앞으로 빼면 되니까 앞에 두 개는 루트 2h바분의 m 오메가, 여기도 루트 2h바분의 m 오메가니까 두 개 곱하면 그냥 2h바 m 오메가하고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처음 거하고 제일 끝 거하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 마이너스 2h바분의 i하고서 xp의 교환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할 것 같으면 플러스 h바분의 i하고 p하고 x의 교환관계가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그러면 여기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거니까 2m 오메가 h바분의 1하고 p하고 p의 교환관계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x하고 p가 ih바다라고 하는 건 요걸 제외한 다른 것들 x하고 x의 교환관계는 0이고, 그렇겠죠. x하고 x는 뭐가 됩니까? x제곱 빼기 x제곱이죠. 그리고 p하고 P의 교환관계도 P제곱 빼기 P제곱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지금 여기는 처음 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거 X하고 X 교환관계 얼마나 되겠어요? 저 0이죠. 바로 이것도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0이죠. 바로 그런 걸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0이고, 그 다음에 X와 P와 교환관계는 뭡니까? 여기 있죠. 마이너스 IH바죠. 그 다음에 P하고 X의 교환관계는 요 놈하고 순서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하고 P의 교환관계는 뭡니까? 바로 그냥 0이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IH바하고 마이너스
IH바 봤더니 어때요? H가 없어지고 여기 I하고 마이너스 I 하면 1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하고 마이너스 하면 1 돼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가 딱 1 나왔죠. 그래서 A하고 A 대가는 우리가 앞에서 도입한 연산자 A와 A 대가의 교환관계는 요게 1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해밀토니안을 바로 이 연산자 A와 A 대가로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A와 A 대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한번 구해보냐면 A 대가 A를 한번 구해봅니다. 자, 이렇게 구해보면 바로 해밀토니안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 대가하고 A를 여기다 쓸 것 같으면 A 대가는 뭐였어요? A 대가는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죠. 앞에다 썼습니다. A는 플러스 있는 거죠.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하면 되죠.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하고 첫 번째 하면 X의 제곱이 되고 저기 적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여기 있는 두 번째하고 하면 XP하고 앞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첫 번째 하면 PX하고 앞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뭘 이용하냐면 자, 요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 가운데 있는 건 보니까 앞에 있는 EH바분의 IE는 똑같으니까 그걸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X와 P의 교환관계죠. 근데 X와 P의 교환관계는 IH바니까 여기 IH바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걸 여기서 이용하고 하고 또 앞에 뭘 빼냐면 H바 오메가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H바 오메가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H바 오메가로 뺐으니까 여기 첫 번째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는 H바 오메가로 빼니까 2M분의 P 제곱 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빼는데, 가만 보니까 바로 요게 바로 뭡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2n분의 p제곱 더하기 2분의 1 m오메가 제곱 x제곱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해밀토니안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해밀토니안을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까? A 대가와 A로 표시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H는 H바 오메가 A 대가 A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밀토니안이 A 대가와 A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가지고 또 하나는 뭐 A와 A 대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가지고 우리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냐면 H와 A 대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는 뭐예요? A 대가 A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리고 A 대가 이렇게 한 거죠. 요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쓰면 되는데 이때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쓸 때 우리 H바 오메가 빼고 요거만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계산하면 여기 2분의 1은 A 대가고 그냥 커뮤테이션 요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A 대가 A하고 A 대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고 요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A 대가를 앞으로 빼내죠, 먼저. 그래서 A 대가. 그 다음에는 A를 앞으로 빼내고 A 대가 이렇게 합니다. A 대가 이건 얼마겠어요? 이거 0이죠. 근데 요 놈은 뭡니까? A 대가는 요건 1이죠. 그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A 대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H바 오메가 A 대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요 성질 때문에 1차원 조화진동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A 대가와 해밀토니안과 A 대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요거 이제 구해놨으면 우리 무엇도 구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밀토니안과 A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구하고 싶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구해야지 되는데 요거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쓰는데 이번엔 요게 0이죠. 요거만 남았죠. 요게 이제 요건 마이너스 1이 되죠. A 대가 A니까 A 대가가 1이니까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H바 오메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우리 이렇게 A와 A 대가가 있으면 이 A와 A 대가의 해밀토니안과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과 A 대가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H바 오메가 A 대가.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과 A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마이너스 H 오메가 A가 되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이 레이징 오퍼레이터와 로어링 오퍼레이터죠. 바로 요 관계식 때문에 A 대가가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되고 A는 로어링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레이징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올리는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올리기 연산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로어링 오퍼레이터는 내리는 연산자다. 내리기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해밀토니안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H하고 A 대가의 교환 관계는 HA 대가 빼기 A 대가 H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 HA 대가는 빼기한 걸 이쪽으로 옮겨서 A 대가 H 더하기 H바 오메가 A 대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은 HA는 H의 빼기 H바 오메가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고유값 방정식은 바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저렇게 식을 딱 써놓으면, 저렇게 식을 써놓을 것 같으면 2는 해밀토니안의 고유값이고, 그 다음에 캣 벡터 E라고 쓴 거는 바로 고유값 에너지가 E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E는 해밀토니안의 고유값이고, 캣 E는 E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 즉 고유 벡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무엇이 궁금하냐면, 우리 E라는 여기서 에너지가 E인 고유 벡터 E에다가 A 대가를 한 것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 어떤 상태 벡터에다가 연산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상태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른 상태 벡터를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면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무엇을 적용해 보면 아냐면 해밀토니안을 적용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다 해밀토니안을 적용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해밀토니안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럼 우리 뭘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HA 대가 하면 요거 생각나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HA 대가는 H 대가 A 대가 H 더하기 H바 오메가 A 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걸 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항이 나오는데 앞에 항은 이렇게 되고 뒤에 항은 이렇게 되는데, 요건 바로 뭐와 같아요? 요거는 E 곱하기 캣 벡터 E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 쓸 것 같으면 요게 바로 E 곱하기 캣 벡터 E니까 그걸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서 H바하고 캣 벡터 E는 요거에서 같으니까 요게 뺍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렇게 되죠. 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 처음 거하고 나중 걸 한꺼번에 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 보니까 바로 뭐예요? 아까 요게 저 앞에 게 무엇입니까? 저게 캣 벡터 E는 고유값이 E인 고유 벡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A 대가 E라고 하는 건 여기도 A 대가 이고 여기 있고 여기도 A 대가 E가 있으니까 A 대가 E는 고유값이 E 더하기 H바 오메가이고 요 놈은 바로 그 에너지를 갖는 고유 상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요게 그런 고유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A 대가 E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캣 벡터 가운데가 고유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 고유값이 E 더하기 H바 오메가인 캣 벡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캣 벡터가 이제 에너지가 E인 캣 벡터에다가 A 대가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캣 벡터가 E 더하기 H바 오메가, 다시 말하면 H바 오메가만큼 에너지가 더 큰 그런 캣 벡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바로 A 대가가 레이징 오퍼레이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다가 조화 진동자의 고유 상태에다가 A 대가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H바 오메가만큼 더 큰 그런 캣 벡터를 만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 앞에다 상수 하나 붙였죠. 그렇게 상수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요 놈은 아직 요 전체는, 다시 말하면 E에다가 A 대가를 한 것은 아직 노멀라이즈 규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만 캣 벡터만 표시하면 요거는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왼쪽은 규격화가 안 돼 있고 오른쪽은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규격화 상수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캣 벡터의 규격화 상수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됐습니다. A 대가가. 그러면 A가 로어링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겠죠. 그냥 E라는 캣 벡터에다가 로어링 오퍼레이터 A를 적용하면 이건 무슨 상태일까? 요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해밀토니안을 적용해보면 되죠. 이 해밀토니안을 적용하는데 여기 HA는 뭔지 모르는데 요 놈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펼칠 것 같으면 요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요놈은 뭐가 돼요? 요거는 E 캣 벡터 E가 되니까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E에다가 로어링 오퍼레이터 A를 한 것은 바로 에너지가 이만큼 작아지죠. 다시 써놔봤더니 어떻습니까? A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E-H바
오메가인 캣벡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에다가 A를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H바 오메가만큼 작은 더 낮은 그런 상태가 된다. 저 앞에 있는 C는 이제 기울과 상수죠. 그래서 A를 로어링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원 조화진동자를 연산자 방법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레이징 오퍼레이터와 로어링 오퍼레이터 A와 A 대가와 A를 정의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화진동자 세 번째 시간에는 연산자 방법 계속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에너지 고유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는 어땠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 조건을 집어넣어서 봤더니 이제 고유값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연산자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 나온 고유값, 1차원 조화진동자의 고유값은 뭐였어요? H바 오메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N 더하기 2분의 1이었죠.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튀어나오는데 우리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하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